약세장이어도 저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더 뻔한 게 다 빠지는데 버티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돈이 몰리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찾게 되면 약세장이어도 주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밀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식 안 하시면 자금 굴리실 데가 별로 없을걸요? 자, 근데 AI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테크주들 네. 빠뜨릴 수 없을 텐데 대표적인 테크주들 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 7개 다 얘기했었네요. 네. 예. M7. 네,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뭐 이 중에서 대부분은 주가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다 올라섰죠. 네. 뭐 이런 것들에서 뭘 찾는다 그러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네 어차피 시장 분위기 따라서 그냥 같이 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보고 만약에 하나를 사라라고 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쪽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할 때 55%가 매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PC 게임용 관련된 전통적인 GPU 쪽은 여전히 역성장인데 가장 AI 쪽은 많이 클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폭발적으로 클 우리 GPU가 쓸 쪽은 차량용 반도체와 결합되는 이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량용 쪽은 전기차가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물류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지는 것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에서 차량용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테슬라가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또 유명해진 하나의 흐름들이 PMI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저라면 이거 뭐 조금씩 사고 온세미컨덕터를 더 많이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외에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건 없으신가요? 미국 주식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낮에 이거 하다 보니까 밤엔 자야죠. 미국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거의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냥 미국은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사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가치 투자적인 입장을 좀 반영을 합니다. 에너지주를 조금 더 선호하겠습니다. 에너지요? 예, 지금은 보통 이제 미국을 볼 때 에너지 쪽을 하게 되면은 리그수라고 하거든요. 시추기.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매주마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쭉 유가가 이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에이 뭐하러 해? 그러면서 리그수가 쭉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거든요.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이걸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잘 보면서 그쪽과 관련된 회사들 체크해야 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아마 북미 쪽은 이제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러시아랑 유럽이 손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LNG가 못 갑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LNG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때 그러면 LNG를 운반하는 회사들, 탱커사라고 그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들어가고 가장 많이 운임이 반영돼서 움직일 때 보면은 하반기 때 좀 많아요. 겨울 때 라인 쪽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 주가는 보통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지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때입니다. 미국은 뭐 워낙 글로벌한 곳이니까 편하게 에너지와 뭐 LNG 운반 관련된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탱커사 치게 되면 한 12가지 종목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개년 정도 적자 보고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보세요. 적자라도 배당을 꾸준히 줄였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쭉 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했으면 안 드려도 뭐 스콜피오 탱커스나 이런 몇 개 회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나올 겁니다. 미국 탱커사 쭉 나올 겁니다. 배당 꾸준히 주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섹터는 요즘에는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또 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주라고 해서 움직이다가 금리가 꺾이다 보니까 그게 밸류가 뚝뚝 깎였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면 옛날만큼 성장을 안 하느냐? 성장은 합니다. 연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 두 자릿수로 성장하다가 한 자릿수로 성장한다. 근데 금리는 올랐다. 그러면 주가는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 보면서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왔죠. 그런 쪽에서 그동안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다 온 상황 쪽에서 언젠가 이제 다시 내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제 밸류가 다시 업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접근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길게 볼 것이냐. 크게 실적 흐름들 마이너스도 난 게 없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좀 길게 보겠다. 네이버를 택하시고요. 짧고 강하게 매매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고 가겠다. 카카오를 보세요. 카카오도 뭘 보시냐면 아예 극단적인 종목.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마 이런 얘기 드리면은 분명히 댓글 달릴 겁니다. 야, 이 카카오. 내가 카카오의 키형만 봐도
이런 얘기 달릴 텐데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가장 탄력 좋은 걸 들어가거든요. 네이버가 움직임이 나와서 이게 탄력들이 더 세는 것보다는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오히려 카카오 쪽이 주가 탄력들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는데 또 하나 인터넷 섹터를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차라리 이런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게임주 많이 빠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성장주 밸류가 찾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게임주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게임사라고 하게 되면 3N이 있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넥슨게임. 요 회사들이 두 개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넷마블과 NC소프트죠. 또 둘이 잘해보자고 하다가 둘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넥슨게임즈는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약간 서브컬처 게임이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좀 아기자기한 걸 더 좋아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요즘에 보게 되면은 로스트 아크라고 혹시 또 RPG 쪽에서 유명한 게임이긴 한데 스마일 게이트가 만든 근데 보통 로아라고 합니다. 이쪽도 하나의 리니지보다 이쪽이 더 훨씬 더 아성이 높은 RPG로 바뀌어 있습니다. 좀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쪽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를 잘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탈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이분들이 어딜 갈 것이냐? 라고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쪽이 가져가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붉은 사막, 폴로비스 쪽이죠. 그건 들어봤습니다. 네, 검은 사막 다음에 이런 쪽이 기대감이 차오르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북미에서 성과를 내서 중국에서 이번에 판호 통과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성과를 내게 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게임 쪽에서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넥슨 게임즈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도 어쨌든 인터넷이 돌아서면 좀 같이 함께 돌아설 수 있으니까 참고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여름 또 막바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8월이면 곧 있으면 한 중순 되면 이제 점차 이제 살짝 바닷물도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이 미친 더위 요즘엔 미친 더위니까 8월까지도 더울 수 있겠네요. 휴가와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들은요. 항공, 여행, 뭐 호텔, 레저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수기는 성수기인데 시장에서 관심이 물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실적 발표되면 그래도 성수기인데 그러면서 한번 훅훅 들어올 겁니다. 근데 추세가 강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쪽은 딱 그거 하나만 보시죠. 중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긴 있습니다. 보니까 남산 쪽에 가면은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 가보면 와 진짜 예전에 코로나 때는 가면 저 혼자 있었어요. 그 근처에 저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외국인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깃발들고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콩에서 왔는지 대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무리 지어서 중국인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딱 중요한 거는 단체 관광객 허가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폭발할 겁니다. 그런 단기 랠리는 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섹터는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가 됐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게 SM입니다. 네, SM이 생각보다 수많은 선생님께서 나가신 다음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 다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뭐 법정 비용들 들어갔던 것들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300억대 넘게 들어오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4분기 연속으로 하게 되면 최소 1000억대, 1500억대까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밸류로 한 20배 정도 준다. 최소 지금 2조, 3조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죠.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주된 흐름들이 이어가야 이런 게 변화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JYP인데 JYP는 지금 실적은 EPS는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사랑과 함께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그렇습니다. 좋은 실적 갖고 나면 훅 밀립니다. 그건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와서 한번 실적 발표 시즌 때문에 쭉 밀렸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신규도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나오지 않느냐. 안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섹터 중에 마지막으로 건설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노코멘트 해도 될까요? 이번에 건설사 관련된 뉴스 보게 되면 저희 아파트도 가서 의뢰하고 싶어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이런 관행으로 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시멘트도 대충 뭐 철근도 넣어야 될 거 안 넣고 그냥 대충 그랬으면 보강시키는 게 나오겠죠. 그럼 오히려 건설사보다 더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이제는 눈 가리고 아무 못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겠죠. 안 들어갔던 철근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될 시멘트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철근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물론 업황이 아직까지는 건설 업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플러스 알파가 더 되기 때문에 시멘트 철강 건설 관련된 회사는 어디가 있죠? 철근 쪽의 강자 중에 하나가 대한제강이라고 있습니다. 네, 대한제강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측면들이 있지만 이런 것도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시멘트 회사들은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보니까 쌍용 C&E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선방은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친환경 쪽으로 라인 돌리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추적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에서 12월에는 은행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중에서는 좀 어떤 거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8월에서 12월은 이제 하반기죠. 올해가 4개월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슬픈데요. 8, 9, 10, 11, 12, 5개월. 5개월. 네. 8월은 다 보냈습니다. 거의. 더위 끝나다 보면 다 보낸 것 같은데 저라고 말씀드리면 이걸 다음에도 만약 똑같이 저한테 문의하셔도 저는 주식입니다. 제가 원래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아. 그런데도 한국주택은행 출신이시죠? 네, 현 KB금융. 네, 주택은행 하게 되면 하시지만 어르신들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쪽 출신인데도 제가 예금을 별로 안 권해 드립니다. 저는 보험도 없습니다. 보험 하나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실손이라도. 아, 실손도 없으세요? 저 없습니다. 야, 실손도 없는 사람은 진짜 근래 보기 드문데 저도 없거든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 차라리 주식해서 불려서 부동산 사고. 그래서 불려서 부동산 사고 이게 더 제가 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느낌을 못 띄워서 쳤는데 약세장이어도 저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더 뻔한 게 다 빠지는데 버티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경기 방어적이라고 하던가 뭐 이런 쪽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작년 같은 장에서도 섹터는 꿋꿋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래도 돈이 몰리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건 또 물이 빠지는데 더 뚜렷하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못 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자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못 사게 되면 또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찾게 되면 약세장이어도 주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밀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식 안 하시면 자금 굴리실 데가 별로 없을걸요? 저라면 그냥 주식 100% 네. 주식 계좌에 그냥 그 와이프가 몰라요. 자, 올해 그러면 남은 8월에서 12월 좀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되죠. 뭐 변수나 리스크는 좀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네, 만약에 리스크를 고르라고 하게 되면 잠정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또 매크로 얘기인데 YCC라고 하는 이제 일드 커브를 안 바꾸겠다고는 했지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채권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하려고 하는 초기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놔뒀을 때 그러면은 일본의 채권 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심정물 같은 경우도 지금 0.6대 부분까지 되게 빠르게 들어왔어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시장 입장에서는 일본이 정책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동안 봤던 엔화도 그렇고 엔을 통해서 들어왔던 엔캐리 자금들이 압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엔은 워낙 그냥 한 몇십 년째 저평가야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걸 담보로 해서 움직였던 자금들의 균열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본의 통화 정책은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미국이나 나머지 쪽은 별로 신경은 안 쓰겠습니다.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쪽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8월과 9월 단기적으로 또 조만간 뵐 테니까요. 네. 또 옵니까? 네. 8월과 9월 이제 네.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그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통해서 한번 쏠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잘 걸리면 손맛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쪽에서 성장주 다니는 섹터들 아마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게 뭐 엄청난 게 될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뭐 또 초전도 얘기도 나오고 또 고전에는 뭐 스레지도 나왔고 그러면서 막 이게 뭘 엄청난 걸 뭘 바꿀 듯이 항상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시장 규모가 스레지 때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트위터를 넘어갈 것이다 하고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뭐 이번에도 초전도 얘기 나오면서 거의 뭐 세상을 바꿀 실물질 뭐 앞으로 5,800조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배수 크게 나올 때가 위험한 겁니다. 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장 실체보다 그냥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움직이는데 나중에 그거 빠질 때 보면은 또 무섭게 빠집니다. 이왕이면 성장주라도 실체가 있는 쪽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처음 나와주셨는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요. 뭔가 옆에서 꽁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 2차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또 조만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